안녕하세요,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과학자, 화가, 발명가, 그리고 사상가였던 그는 한평생 호기심을 잃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의 삶과 작품 세계를 더 깊이 들여다보며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빈치의 어린 시절과 성장. 1452년 4월 15일 이탈리아 빈치 마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탈리아 빈치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피렌체 공화국내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그는 정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지만 어릴 때부터 자연을 관찰하며 스스로 학습하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버지는 공증인이었고 어머니는 농민 출신으로 어린 다빈치는 주로 아버지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일반적인 가정교육 대신 강물의 흐름, 나무의 성장, 동물의 움직임 등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자연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훗날 뛰어난 화가이자 과학자가 되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다빈치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 실력을 주목받아 피렌체의 저명 화가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의 공방으로 들어가 본격적으로 예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예술과 과학의 융합, 초기 작품과 대표작. 스테고지, 다빈치의 초기 작품 중 하나로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천사 가브리엘이 성모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를 잉태했음을 알리는 스테고지 장면을 섬세하게 묘사합니다. 이 작품의 특징은 천사의 날개 표현, 인물들의 자연스러운 자세와 배경 풍경에 드러나는 깊이감 등이 인상적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베로키오의 영향도 남아있다고 보기도 하지만 이미 다빈치 특유의 섬세한 빛 처리와 사실적 표현이 엿보입니다. 모나리자. 모나리자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초상화로 꼽힙니다. 토마토 기법으로 인물의 윤곽선을 부드럽게 처리했고 몽환적인 미소에 대한 무수한 해석이 존재하죠. 정확한 모델이 누구인지, 다빈치가 얼마나 오랜 기간 작품을 수정했는지 등 여전히 미스터리가 많은 작품입니다. 최후의 만찬.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수도원 식당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예수와 12제자의 마지막 식사를 그린 이 작품은 원근법을 극적으로 활용하고 등장인물 각각의 심리 상태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프레스코 기법이 아닌 독자적인 방법을 사용한 탓에 작품 훼손이 심해졌다는 점이 아쉬움을 더합니다. 덜 알려진 작품들, 더욱 깊은 예술 세계. 동굴의 성모. 동굴의 성모는 루브르 박물관 소장본과 런던 내셔널 갤러리 소장본으로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합니다. 성모 마리아, 아기 예수, 세례 요한, 그리고 천사가 어둑한 동굴 배경 안에 함께 있는 구도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루브르 소장본은 초기 구상이 잘 드러난다고 평가받으며 빛과 그림자의 대비가 강렬합니다. 런던 내셔널 갤러리 소장본은 구도나 인물 배치가 조금씩 달라 연구 가치가 높습니다. 크기에 더 가까운 버전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비트루비우스적 인간. 이 드로잉은 고대 로마 건축가 비트루비우스가 언급한 인간 신체 비례를 시각화한 작품으로 원과 정사각형 안에 뻗은 팔다리를 가진 인체를 표현합니다. 예술과 과학, 인문주의 사상이 융합된 르네상스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음악가의 초상. 밀라노 피나코테카 암브로시아나에 소장된 이 그림은 다빈치가 남긴 드문 남성 초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모델은 불확실하지만 스포르차 공정의 음악가로 추정됩니다. 배경은 단순하지만 인물의 표정과 빛처리가 돋보이며
악보를 든 손에서 음악적 분위기가 전해집니다. 레이디이드 어마인. 폴란드 크라쿠프의 차르토리스키 박물관에 소장된 이 초상화는 루도비코 스포르차의 정부였던 체칠리아 갈레라니로 추정됩니다. 두제비는 순수함과 귀족적 이미지를 상징하는 동시에 토르차 가문과도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인물의 섬세한 표정과 동물의 디테일이 어우러져 다빈치의 관찰력과 표현력을 잘 보여줍니다. 아름다운 페로니에.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이 작품은 강렬한 시선과 또렷한 윤곽선이 특징입니다. 모나리자와 달리 잔잔한 미소가 없지만 다빈치 특유의 치밀한 관찰력과 사실주의적 표현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모델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존재하나 스포르차 공정의 여성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발명가로서의 다빈치. 다빈치는 단순히 화가에 머물지 않고 과학적 탐구와 발명에도 매진했습니다. 특히 새의 날갯짓을 연구해 헬리콥터의 원형, 비행 기계, 오토마타 기계, 수중호흡기, 군사장비 등에 대한 스케치를 남겼습니다. 시대의 한계로 인해 대부분 실현되진 못했지만 그의 공학적 아이디어는 현 시대 기술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인류 최초의 과학적 발명 스케치라고 칭송받기도 합니다. 해부학과 과학적 탐구. 다빈치는 해부학 연구에서도 선구자적인 업적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시신을 직접 해부해 뼈, 근육, 혈관 등을 세밀하게 관찰하며 노트에 상세한 스케치를 기록했고, 이는 의학뿐만 아니라 예술 표현에도 큰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경험은 모든 지식의 어머니라는 그의 철학은 이처럼 과학적 실험과 예술적 창작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줍니다. 미완성 작품과 종교세 속의 경계. 성이에로님스 등 다빈치가 완성하지 못한 작품들도 있습니다. 미완성 상태지만 인물의 표정과 해부학적 구조가 크게 주목받아 다빈치의 작업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당시 예술가들은 교회나 귀족 후원을 받으며 주로 종교화를 제작했지만 다빈치는 그 안에서 인간의 감정 표현과 빛의 효과를 과감하게 시도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접근은 후대 미술사 전반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산과 현대적 의미. 1519년 다빈치는 프랑스 클로리스의 성에서 프랑수아 1세 왕의 후원을 받으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트와 작품들은 유럽 전역에 퍼져 예술, 과학, 공학, 해부학 등 다양한 분야에 획기적인 기여를 남겼습니다. 오늘날에도 그의 이름은 창의성과 혁신의 상징으로 남아있으며 르네상스 인간이라는 수식어가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모나리자나 최후의 만찬뿐만 아니라 해부학 도면과 수많은 발명 스케치, 그리고 덜 알려진 회화 작품들까지 모두가 그의 다채로운 면모를 말해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평생에 걸쳐 예술과 과학, 그리고 발명에 대한 호기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가 남긴 대표작과 더불어 수테고지나 동굴의 성모 2버전, 비트루비우스적 인간, 그리고 여러 초상화와 해부학적 연구 등 좀 더 다채로운 측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 르네상스 시대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조금 더 깊어졌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